스타파이 게임의 배경을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전투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전투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은 PNG 윙에서 무료로 제공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아래 위로 움직여서 미사일 쏘는 구조를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PNG 윙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페이스가 아니고 스페이스쉽을 한번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좀 멋있는 거를 하고 싶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F-22처럼 생긴 요 비행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했습니다. 요 다운로드 된 거를 우리 이미지 폴더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얘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이번에는 얘 이름이 스페이스쉽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그림도 우리 스프라이트는 하나만 쓸 거니까 멀티플 하지 않고 싱글 한번 해볼게요. 싱글. 자, 싱글 해보고 얘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이 그림이 갖고 왔는데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지금 그리는 순서 문제가 있습니다. 2차원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뎁스, 깊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늦게 그려지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스프라이트 렌더러 쪽에 가보면 오어드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안에서 그리는 순서인데 이 번호가 작을수록 먼저 그려집니다. 그럼 번호가 높다는 건 늦게 그려진다는 게 되고 늦게 그려지면 사람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 플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려고 하면 오어더가 크면 됩니다. 늦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 스페이스쉽은 꼭 그려줘야 되니까 얘를 1로 합니다. 그럼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스페이스 1은 뭐 했는가 하면 스페이스 1은 0번이었고 스페이스 2도 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1은 스페이스 1, 2는 오어드인 레이어가 0번, 즉 우리가 만든 이 스페이스쉽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기 때문에 늦게 그려져서 가장 위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얘를 0.2 정도로 좀 줄일까요? 스케일을 줄입니다. 그럼 크기는 이 정도. 근데 너무 또 작아 보이네요. 조금 키울까요? 0.25. 이거 너무 커졌습니다. 0.25. 이 정도가 됐습니다. 또 뭐 작다 싶으면 뭐 0.3 정도로 이제 키우죠. 원래 그림의 30% 정도가 됐고요. 자, 얘는 뒤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 정도에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럼 그 크기가 한 마이너스 7.17이니까 딱 들어맞게 마이너스 8이라고 할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가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투기가 우주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키보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보드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코드 적용을 또 해줘야겠죠. 이거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본 거니까 이번에는 이 스페이스쉽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페이스쉽을 움직이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 스크립트로 하는데 move 스페이스쉽은 너무 기니까 ship act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잘 생성되는가 봅니다. 자, move ship act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생겨서 모노 비헤이비어가 바뀌는 거 이제 관찰해 봅니다. 잘 바뀌었네요. 자, 다음으로 이 C# 스크립트는 SS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일로 있다는 뜻이니까 이 C#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이라키 있는 오브젝트로 가서 씬에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페이스쉽에 적용을 시켜서 잘 되는 거 확인해 봅니다. 여기 보면 move ship a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당연히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플로스로 해서 스피드는 뭐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 해볼까요? 10 정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움직이는데, 자, 움직이려고 하면 Y축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옵셋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Y 옵셋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얼마만큼 움직일지. 이 스피드에다가 타임점 델타 타임으로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도록 해 놓고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input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get axis를 사용을 해서 키보드든 마우스든 조이스틱이든 그러니까 그 인풋 시스템 의미에 맞게 아래 위로 움직이도록 해 봅니다. 근데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영어로 vertical이니까 vertical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면 현재 이 move ship은 spaceship이라는 스프라이트에 적용이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 뭐 게임 오브젝트는 생략합시다. 그래서 이 생략을 좀 해서 트랜스폼으로 한번 해봅니다. 트랜스폼 밑에 있는 트랜슬레이트를 해줍니다. Y offset만큼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트는 X, Y, Z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Y축으로는 Y offset만큼 움직이고 Z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면 자,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키보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데 얘가 화면으로 사라지는 거는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좀 제한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봅니다. 그림을 보면 위로 얼마만큼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유닛까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5유닛은 좀 많은 것 같고 4.5까지 가는 거 어떨까요? 4.5유닛까지 움직이는 걸로 설정을 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자, 플롯으로 Ymax는 얼마라고요? 4.5. 그 다음에 민은 얼마 정도 할까요? 민을 먼저 쓸까요? 민을 먼저 써서 민맥스니까 자, 플러스로 가서 민은 마이너스 4.5 여기까지만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움직였을 때 4.5를 초과하면 못 움직이도록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현재 Y 포지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의 포지션 쪽으로 가서 여기 Y 값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 Y 포지션에다가 Y 옵셋을 더한 값이 예를 들어 얘는 Y 민보다는 이제 당연히 커야 되고 그다음 Y 포지션에다가 Y 옵셋 여기 Y 포지션에다가 Y 옵셋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 조금 불편하니까 내가 앞으로 움직일
움직일 Y 좌표를 Y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굳이 옵셋을 달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크기는 Ymax보다는 또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민보다는 크고 맥스보다는 작을 때만 트랜슬레이트를 하도록 설정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전투기의 움직임을 화면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자, 전투기는 이제 잘 움직이게 됐고요. 이 전투기가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자,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적도 필요하니까 기왕이 이제 스페이스쉽을 찾을 때 적을 나타내 주는 것도 찾을게요. 외계인이니까 얘를 해도 괜찮긴 한데 우리 스프라이트에서 멀티플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요 그림이 두 개 있는 걸 한번 갖고 와 볼게요. 클릭을 해서 얘를 다시 다운로드 해 봅니다. 얘는 이제 적입니다. 적. 에너미를 갖고 올 겁니다. 에너미 갖고 오니까 내가 이쪽에 가서 이번에 이미지는 에너미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얘는 에너미입니다. 에너미. 자, 에너미인데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스프라이트 모드는 이제 싱글이 아닌 건 멀티플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아까 하던 작업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작업은 우리 검색을 할 때 이제 스페이스쉽 아니고 미사일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미스를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멋있는 미사일들이 많네요. 많은데 멋있는 거 또 필요하니까 얘 한번 갖고 와볼까요? 얘를 다운로드를 해봅니다. 이번에 갖고 오는 거는 미사일. 자, 미스를 가지고 옵니다. 미스를. 이번에도 이미지에 미스를 갖고 옵니다. 얘는 이름을 미스리라고 붙입니다. 대문자로 합시다. 우리 계속 대문자로 했으니까. 그럼 얘는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이 됩니다. 싱글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자, 에너미는 이제 멀티플로 됐는데, 멀티플로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어떤 스프라이트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이 담겨 있다는 뜻이 멀티플이니까,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이 담겨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개발자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오픈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스프라이트 두 개를 분해를 해 놓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있는 모양을 클릭해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잘 됐으니까 잘라주면 됩니다. 자르다는 건 영어로 슬라이스니까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눌러서 슬라이스 예스 해서 슬라이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 에디터가 끝났으니까 에디팅이 끝났으니까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탭 누르는 게 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클로즈 탭 눌러서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너미 쪽을 보면 우리 슬라이스 해가지고 어플라이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자,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갖고 오면 됩니다.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요 다리 있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으니까 얘를 한번 갖고 봅니다. 그럼 얘는 에너미가 되는 거고요. 에너미 되는데 요 전투기랑 이제 같은 오어드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1번. 너무 크네요. 너무 크니까 줄입니다. 0.25 0.25 그래도 큰데 한 0.2 정도 하겠습니다. 0.2 정도로 해서 자, 얘는 이쪽으로 한번 보내놓습니다. 화면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해야 되니까 이 미사일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왔고 이 미사일은 전투기 밑에서 발사를 해야 되니까 오어드가 얘가 1이 되고 전투기는 2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같은 오어드에 에너미도 있는 게 좋으니까 얘를 2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도 너무 크네요. 0.25 또 0.25 정도로 줄입니다. 얼마로 줄일지는 뭐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 밑에서 이제 발사해야 되니까 요 정도 한 마이너스 8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8 정도에서 이따가 휙 이제 발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쏴야 되잖아요. 미사일을 쏘려면 얘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힘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힘에 반응하는 컴포넌트는 뭐였습니까? 리지드 바디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은 2D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2D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리지드 바디 2D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dd 컴포넌트에 가서 Physics 2D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2D로 들어가서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리지드 바디 했으니까 휙 하는데 이게 폭격기가 아니고 지금 미사일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중력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 작용을 결정하는 리지드 바디의 옵션은 여기에 있는 그래비티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스케일. 얘를 0으로 만들면 중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보면 중력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에너미도 애드 컴포넌트 가가지고 피식 2D에서 힘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에 맞으면 뒤로 튕겨야 되잖아요. 자, 튕겨야 되니까 자, 이 리지드 바디를 하고 그래비티 스케일은 0. 그 다음에 무게는 얘는 한 100 정도 하겠습니다. 100. 그럼 우리 미스는 얼마였습니까? 얘는 매스가 1. 한 5 정도로 할까요? 5대 10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미사일이 가다가 에너미에 충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돌하려면 충돌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충돌 감지하려면 저희 에너미 쪽으로 가보면 다시 컴포넌트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애드 컴포넌트 가서 충돌 작용하는 것도 그 피직스 2D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박스 클라이드 2D를 하면 됩니다. 그럼 사각형으로 추적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행선의 모양이랑 좀 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클라이드로 하면 좀 간편하게 충돌을 감지할 수 있긴 한데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얘는 지우고요. 애드 컴포넌트에 가서 피직스 2D로 이번에는 서클 클라이드 합니다. 서클은 이제 동그랗게 하는 건데 동그랗게 해봐도 원래 이 우주선, 에너미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랑은 좀 달라요.
뭐 이렇게 해도 뭐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간편해서 좋은 점은 있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과감히 얘도 지우고 애드 컴포넌트에 가서 그러니까 피식 2D로 내려가다 보면 폴리건 클라이드가 있습니다. 얘는 실제 모양을 거의 닮게 해서 거의 모양을 비슷하게 해서 추출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럼 아까부터 이거 그냥 썼으면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폴리건 클라이드는 폴리건은 다각형이잖아요. 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얘는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폴리건 클라이드는 너무 많이 쓰면 게임의 계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GPU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감히 얘를 한번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미슬도 클라이드가 이제 필요하니까 add 컴포넌트에 가서 그러니까 physics 2D로 폴리건 클라이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들을 많이 조합을 해서 원래 미사일과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너미도 자동 생성을 할 거고 미사일도 자동 생성을 할 거니까 에너미나 미사일이 하이라키 쪽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는 내가 필요할 때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미슬과 에너미는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프리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S에 가서 미슬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에너미도 갖고 옵니다. 에너미는 미슬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미슬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건데 이 미슬에 있는 위치, 자 얘는 뭐 편하게 0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미슬에 있는 위치가 -8인데 이 위치에 생기는 게 좋아요. 생기는 게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create empty로 자 미슬 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이 미슬 포지션은 -8 위치에 있을 겁니다. -8 위치에 있으니까 비행기 바로 밑에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게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비행기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위치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미슬 포지션에서만 발사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미슬 포지션은 스페이스쉽을 따라가도록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연동시킬까? 생각을 해보면 연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 게 이걸 끌어다가 스페이스쉽에 넣으면 됩니다.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페이스쉽에 넣으면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돼서 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스페이스쉽에 맞도록 내가 설정한 미슬 포지션이 값을 다 설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 O 포지션은 자 얘가 미슬 포지션인데 -10으로 가면 안 좋고 0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 미슬 포지션은 스페이스쉽을 따라가도록 설정을 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Y 값이 막 바뀌죠. 그것과 더불어서 미슬 포지션도 위치가 이제 따라가면 그 위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됩니다. 상대적인 위치니까 0으로 나오는데 이 미슬 포지션은 그룹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쉽에 바뀌는 요 위치, 요 바뀌는 위치에 따라서 Y 값이 이제 변동하고요. 요 변동된 요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인 위치가 지금 현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니까 0으로 이제 변동은 없지만
원래 스페이스십의 위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놓고 이제 미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스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가서 C#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make miss act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이게 잘 만들어졌는가 더블 클릭해서 이제 확인해 봅니다. make miss act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자 미사일 발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끌어다가 미슬 포지션으로 갖다 줍니다. 그럼 make miss act라고 해서 이제 미스를 이제 이 위치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미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이 프리팹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프리팹 받아야 되니까 자, 게임 오브젝트로 해서 미스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근데 웹에서 접근이 되니까 퍼블릭을 선언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미슬 포지션에 미스리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가 생겼고 얘를 끌어다가 프리팹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유니티 에디터와 C# 스크립트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투기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발사하는 거는 편하게 인풋을 사용하죠. 겟키 다운 해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일 발사를 하려면 인스텐시에이스로 이제 그냥 만들어주면 되죠. 자, 만들어주면 되는데 트랜스폼에 그 포지션에다가 만들어주는 거고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에다가 회전을 이제 줘서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위치에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가 한번 플레이 눌러서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움직이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미사일이 생깁니다. 누르면 생겨요. 생깁니다.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날아가지 않죠. 날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니까 날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미사일에다가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 됩니다.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 날아갈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로 false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100 정도 해볼까요? 얼마가 좋을지는 날려봐야 알아요. 근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려면 자, 미슬이라는 거에 있는 rigid body 2D를 접근해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미슬이라는 프리팹으로 만든 게임 오브젝트를 내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로 new 미슬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진 미슬을 이제 받아서 자, rigid body 2D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RB2로 접근하는데 자, 요 new 미슬에 있는 get component rigid body 2D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요 RB2에 힘을 이제 더해 줍니다. 자, 힘을 더해 주는데 지금 2차원이니까 rigid body 2D는 이제 2차원이니까 벡터 2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내가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벡터 2에 right을 이제 접근을 합니다. 얘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입니다. 벡터, 단위 벡터.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내가 정해놨던 요 힘만큼 빵 이제 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쏘는데 미사일이 너무 느리게 가네요.
이렇게 느리게 가서야 별 재미가 없죠. 속도를 현저하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대신에 1000 한번 해봅니다. 화끈하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봅니다. 하면 날아가는데 이것도 좀 느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1000 말고 한 3000 이 정도로 한번 다시 올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할 때 재미를 위해서 수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 밸런싱이 이제 중요한데,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립트에 정의했던 다양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make misselect에도 있고 move shift에도 있고요. 스피드 같은 거. 그 다음에 scroll back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게임 매니저를 만들면 게임 매니저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각 변수들의 함수 관계를 만들어서 레벨별로 이 밸런스를 조정을 해서 게임의 재미를 더 높이도록 합니다. 자, 힘을 3000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날아가는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확실히 빠르게 진짜 미사일처럼 날아갑니다. 자, 날아가는데 문제는 미사일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죽이기 위해서 요 미사일을 죽이는 코드를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create로 가서 C# 스크립트로 죽이는 거는 kill missile act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잘 만들어졌는가 알기 위해서 자,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합니다. 잘 만들어졌고, 그럼 kill missile act는 얘는 미사일 포지션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미사일 포지션은 미사일을 만들 때 사용을 한 거고, 자, 미사일 포지션을 만들었으면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해야 되는 일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미사일 죽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미슬이라는 프리탭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kill misselect를 그래서 미슬에 적용을 합니다. 눌러보면 kill misselect라는 게 미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언제 죽이는가 하면 화면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화면 벗어났을 때니까 X축으로 보면 한 플러스 10.5를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미사일의 크기도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이 점이 아니잖아요. 미사일 크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려하려면 넉넉하게 그 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 값은 좌표축으로 보면 Xmax 값이니까 그 Xmax 값을 여기다가 하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롯 해가지고 Xmax인데 얘는 한 넉넉하게 15 정도 하죠. 15. 그래서 만약에 자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X를 봤을 때 얘가 Xmax보다 이제 크다고 하면 현재 이 게임 오브젝트를 디스톨을 합니다.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화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죽는지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쏘면 이렇게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왼쪽 편을 보면 미사일이 사라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자, 우리 코드에서 Xmax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